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 고발인 곧 피의자죠 사실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건태 양부남 김기표 의원 모셨고요.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은 검찰 출신, 한 분은 민변 출신 꼽사리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 이거 우선 검찰총장이 한 일이라 예,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 당시 직위원 부장판사가 아무리 풀어줬어도 즉시 항고하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리고 즉시 항고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다 그랬죠. 그 당시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경우에 즉시 항고한다. 안 하면 검찰이란 조직 자체를 넘기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아니 뭐 설마의 연속이었으니까요. 12월 3일부터.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줬을 때, 에이 그러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면 돼. 보통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즉시 항고 할 거라고 예, 다들 다들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 그랬어. 이걸 어떻게 안 하냐. 검찰 출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아니, 저는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그때 저 절대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문정 검사처럼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안 하냐. 이걸 안 하면 검찰 조직 자체를 망하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그 민심이 완전히 떠나게 만든 결정타라고. 윤석열 풀어준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은 명을 단축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분들도 다 즉시 할 것이다. 할 거라고 생각. 그런데 제가 의총에서도 그 발언했고 그런데 안 할 거라고 저는 왜 안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예. 직위원 판사 혼자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구라고 내가 특정할 수도 없고 자료도 없지만 내 피셜인데 네. 이건 뭔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야 좋은 표현이 검은 디자이너, 오늘 커피를 한잔 했더니 블랙 디자이너가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검은 디자이너 선행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절대 즉시 항고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직위원 판사 혼자서 자기가 풀어줬다가 즉시 항고하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죠, 그건. 예. 네.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뭐 직위원 판사하고 심무정 총장이 둘이 만나서 짝짝꿍 쎄쎄쎄는 안 했더라도 그렇죠. 이 두 누군가, 사람이 예, 각각 큰 틀에서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풀려날 거야. 그래서 이제 정군 멍군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판에서. 70년 만에 둘이 각각 우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아니, 예측은 틀려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날로 하던 것을 시간으로 하는 게 너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체포적부심 기간을 일부러 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정해서 당연히 그게 구속기간 내에 기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리한 게 명문의 규정에 체포적부심 심사는 공지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공지 안 하고 그냥 계산해서 구속기간 도과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는 법률가들이 보기에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직장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내가- 틀려서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법연수원 때 교과서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이씨 내가 잘못 배웠나? 날로 계산하게 돼 있어 시험에도. 직위원회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 검찰과 법원은 일 단위로 지금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딱 한 번, 예. 70년 만에 딱 한 번 판사와 검찰총장이 동시에 이건 잘못됐어. 딱 한 번 생각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연이 아니죠. 직위원 판사가 자기 소신이라고 그러지만 네. 저는 소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소신이었으면 직위원 판사는 전에도 그런 판결을 내렸었어요. 지금도 그런 판결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판결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검찰이 정말로 코미디 같은 짓을 한 게 그걸 읽고 나서 업무 연락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일선청에 네. 시간으로 하지 마 날로 해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네, 이것 그렇죠. 때문에 시간을 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같이 근무했던 검찰 일반인 간부를 만났어요. 뭐 하냐 했더니 그만뒀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만둘 시기가 아닌데 그만뒀어 했더니 그 사람 말이 그래요. 너무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때 이걸 날로 하다가 시간을 해서 다시 날로 해라는 공문을 받고 자기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시간으로 해놓고 그래서 말로는 뭐 위원 때문에 그랬다느니 직위원은 뭐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니 했지만 그렇게 정말로 믿었으면 계속 시간으로 해야죠. 그렇죠. 이제 검찰이 근데 바로 뒤집었잖아요, 사실. 예, 검찰이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수사팀에서는 지금 그 냉정히 살펴보면 최악의 경우에도 문제 안 되게 사실 기소를 한 거예요. 시간으로 따져도 문제 안 되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딱 체포적부 시간 감안하면 몇 시간 전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완전 시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위원은 이제 시간으로 해도 안 되니까 체포적부심 기간을 빼버렸죠. 그것도 황당하죠. 네.
그것도 황당하고 예. 처음 있는 경우. 사실은 시간으로 백보 양보해서 시간으로 해도 사실 문제가 없는 기소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체포적부심 기간 그거는 우리 공제 대상에서 빼버려 이래가지고 결국은 구속치를 시킨 아주 어이없는 사건인데. 물론 이제 체포 적부심 기간을 계산해서 뺐으면 당연히 이제 지금 말도 틀리잖아요. 시간으로도 틀려요. 그렇죠. 예. 근데 체포 적부심을 그런 넣고 빼고를 떠나서 통상의 경우에 구속기간 연장이 한번 불어대면 즉시 기소합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핸들링 하지 않습니다. 부가 기소하죠.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니 이렇게 법을 왜곡해 가며 윤석열을 풀어주나 하고 그분은 관두신 건데 그 지인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질문은 그러면 지기현과 심우정은 왜 그랬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권고한 혹은 압력한 누군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목적한 바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리고 탄핵을 무력화시키려고 윤석열 복귀를 꿈꾼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제 특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기현과 그 심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걸 밝혀내야 진짜 수사 아닙니까? 검은 디자이너. 검은 디자이너. 이게 이제 배구로 보면 예. 지기현이 토스를 하고 심우정이 스파이크를 때린 거잖아요. 이게 우연히 두 사건이 겹쳤을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예. 뭔가 검은 디자이너 말씀 잘. 검은 디자이너 검은 이제 디자이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함부로 말했다 고발당하니까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뭐 김현장에 있는 모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확실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모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모치성을 가진 변호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심우정이 검찰총장 될 때부터 다들 이상하다 그랬던 게 기억나거든요. 기억납니다. 왜 갑자기 심우정이야? 라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인천 마약 사건 그때 인천지검장 아니었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하고 그리고 끌어다 연결하는 사실은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윤석열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뭔가 약점 잡힌 사람 총장에 갖다 놓나? 뭔가 서로 발목 잡고 있는 관계가 있어서 맞아, 그런 얘기 검찰총장 갖다 놓나?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죠. 예. 총장은 뭐 약점도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두 분 계시지만 총장 하려면 말을 잘 듣는 사람 되거든요. 정권의 말을 잘 약점이 듣고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결정이 본인이나 검찰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약점 때문에 그런 거다. 뭔가 발목이 잡혀 있다. 그리고 내란에 관여돼 있거나 본인이 아니면은 인사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뭔가 있었고. 그게 물론 심우정 총장은 이번 처음 이제 의혹을 받았던 게 어떤 언론에 났지만은 합수부에 뭐 검사를 파견한다든지 또 방첩사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직원을 보낸다든지 예. 또 여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사가 올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하고 이번에 방첩사 김성원 경호처 차장에 예. 대해서 검찰에 세 번 영장 기각. 지 예. 그와 또 합쳐서 이거 이번에 즉시한 거 포기한 거 보면은 뭔가 운명 공동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약점입니까 이익입니까 어느 쪽 한쪽에 서주세요. 아니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게. 자, 우리 약점이라 봐야죠. 약점인 운명 것 같아요. 공동체니까. 박정민 의원과 양분하면 의원 약점파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뭐 약점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점자는 심우정 약점 2점. 신념? 심우정 총장이 아마 고검장 출신이 아니고 아마 인천지검장에서 바로 저는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낙점해 준 거잖아요. 그게 오빠하고 관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를 이끌어내는 검은 디자이너가 아마 이제 다른 사람 또 심우정 뭐 있지 않습니까? 심우정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한 번만 저기 결단해 주면 된다. 그러면서 다른 예를 얘기해. 보석 같은 것도 다 위헌 났고 요것만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핑계를 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형식. 예,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니만 결정해 주면 니만 여기서 아니 근데 그게 한번- 자기한테 예. 여차하다가는 이런 수사를 받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얘기도 했겠죠. 이재명 뭐 대통령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 같고 네가 검찰총장 시켜준 그 사람한테 한번 보호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은 한 제가 번만 볼때 결단하면 예. 탄핵이 인용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탄핵이 기각되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각된다. 예. 약점과 전망. 희망의 해로도. 저는 심우정 총장의 성품을 예. 고려해서
총장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성품은 어떻습니까? 특성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양분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 이걸 가장 크게 고려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총장 시켜줄 때 어떤 이제 저는 충성 명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심우정 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 명세하고 총장 된 거 아니냐? 김건희 면죄부 주기로 하고 총장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단히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충성 명세하고 또 심우정 총장의 성품상 그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걸 가장 크게 고려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이 너무 아까 많은데. 이제 김기표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작동이 됐으려면 그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리가 헌재에도 얘기해놨고 법원에도 얘기해놨어. 그치. 그러니까 너만 윤석열 결단해주면 탄핵되면 돼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윤석열 그냥 단순히 탄핵되면 너만 보훈이고 그렇게 뭐간에 자기가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다 얘기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행동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감옥 가리라 이걸로 만약에 문제가 돼도 감옥 가라고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수사 과정에서도 보이긴 하겠지만 직권남용으로 우유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논리를 계속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라고 하든가 그다음에 대검 부장회의도 거쳤고 이제 그런 식의 절차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직권남용이 되는데 저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자기가 결단해 줄 수 있다 저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예. 이 정도는 법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플러스. 예. 그러니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직시한 걸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은 같은 이치로 이 정도는 해도 그 위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예, 그렇게 법적으로. 예. 그 당시 법사위에서도 계속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기존에 위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계속 그때 이렇게 도드리표처럼 그걸로 자기 합리화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구속 적부심 결정에 대해서 직시한 거 하는 거에 대한 위헌 판결인데. 구속 집행정지. 지금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 보석도 근데 일반인들한테나 통하는 것이고 법률가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네, 제 생각에는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보석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헌이 났죠. 위헌인데 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이 판결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부장 입장에서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겠죠, 알고 당연히. 알고 있고 자기가 그러한 논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일반 입장에 법률가 입장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일반인들이야 속지. 그렇죠. 법률가들은 안 근데 속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실무진이 그런 거 했냐를 갖고 우리가 좀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강한 모티브는 그러겠죠. 운명 공동체는 게 보훈을 입었던 것이죠. 총장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이 기각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은 보훈이든 뭐 약점이든 이익이든 윤석열이 탄핵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쓰나미가 몰려서 자기도 휩쓸려 갈 테니까. 근데 기각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예. 누군가가 이제 그 확신을 준 게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면 바보 아니서 할 수가 없죠. 누가 탄핵 줬을까요? 인용되면 다 죽는. 의원님 그걸 누가 줬을까요? 그런 신념. 그건 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검은 디자이너인데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인용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러네요.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예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위헌 여부나 이런 것은 본인이 분명히 명분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했지만 김주현 당시 차관이 이거는 구속수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별개로 요거는 계속해서 직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게 남아 있었던 맞아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검찰이 원한 거잖아요. 예, 남아 있는 그렇죠. 건. 예, 그렇습니다. 요 사항은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쓸데없이 법률적인 부분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요지는 그건 검찰이 원했던 거고 그렇죠. 위헌이었던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마치 헷갈리게 만드는데 실제로 법률가들은 헷갈리지 않고 위헌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핑계다. 금방 결론이 날 거니까 그렇죠. 그걸로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언론의 핑계로 던져놓고 예. 실제로는 다른 강력한 동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 기각. 탄핵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말을 해주는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렇죠. 그 판을 읽어봤겠죠. 이게 돌아가는 판을. 그게 안 되더라도 윤석열이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드물지 예. 않을까? 탄핵이 기각될 것이고 인용되더라도 보수가 정권을 잡는다면은 그렇죠. 자기가 죄책을 부를 가능성이 적어요. 그럴까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헌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파기환송, 거야 그렇죠. 라든가. 네. 맞아요. 박원성에 대한 정보는 네. 근데 여기서 좀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이게 심우정이 이제 그렇게 위원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데 저 방패가 통할 리가 없다는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실정법은 합헌이 추정이 돼요. 맞아요. 그 실정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1차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고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어요. 네. 검찰총장은 실정법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검찰총장이 이건 위헌이다. 자기가 권한도 없이 판단해가지고 네. 위헌이니까 즉시 항고하지 마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을 피하기 어려워요. 아주 명쾌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기 헌법재판관 다니면서. 예.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이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수사는 결국 그 사람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은정 혼자 이 잘못했구나 해서 그 직권남용했구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 어려운 일을 했을까?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거를 시킨 사람 혹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검은 디자이너로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렇죠. 이걸 내란 동조 세력 아닙니까? 네. 특검 수사는 아마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죠? 누가 압력을 넣느냐 이 부분. 검찰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아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해봤겠죠. 이거는 탄핵 기각될 수도 있겠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탄핵이 기각 안 되더라도 대선까지 가는데 이거는 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해 버린다든가 혹은 뭐 무죄여도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그때까지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선 못 뛰게 할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나 저기에? 그러니까 사실 그 무렵에 저희 당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법조인 몇 명만 마음을 먹으면 향방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헌재, 법원, 검찰 이쪽에 몇 명만 그죠. 몇 명만 딱 얘기가 되면 또는 헌재에 3명만 마음을 바꾸고 예, 몇 명만 딱 이신전심으로 꼭 얘기할 필요 없이도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만 돼도 그 당시에 모든 향방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지금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죠. 되돌아보면은 예. 대선에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산 하나 넘어 또 산이 있고 산 하나 넘어 계속 넘어. 일정상 이제 3월 7일인가 지금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이제 파기환송 있고 이런 일정만 놓고 보면은 검찰총장의 어떤 정보력이나 그쪽에 만약에 진짜 저는 그런 게 좀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파기환송식까지. 그럼 그 정도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었고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이 정도의 확신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검은 디자인에 의한 거였건 탄핵까지도 이게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던 간에 적어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정말 이례적이고 지금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너서클 간에는 저는 정보의 교환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실제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실도 살아서 움직였었던 네, 거로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보고도 맞아, 하고 회의도 하고. 자기들은 돌아올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정원도 살아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등등등 많은 네트워크가 움직였을 그렇죠. 가능성이 권력은 그대로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저쪽 진영의 큰 무기, 큰 구조 틀은 두 개였던 것 같아요. 헌재에서 3대5 보수 헌법재판관 3은 우리를 편들 거다. 그걸 확신한다. 이런 3대5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마은혁을 투입하면 3대5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은혁을 잡으려고 했고 마은혁만 막아야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해서 막고 맞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거법으로 아웃시키고 아웃시키고. 그렇게 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예. 이 큰 구도를 가지고 계속 밀고 가다. 대법원장 그러려면 대법원장이 자기들 편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네. 되는 거고 대법원장이 뭐 이틀 만에 표결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할 거라는 건 일반 법조인들은 상상도 못하는데 자기들은 알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 결정을 할 때 뭔가 대검에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런 회의를. 방금 오늘 저희들이 이슈로 다뤘던 뭔가 탄핵이 뭐 기각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대선판이 흔들린다. 이때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무적 소위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총장 혼자 하지 안 했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대검 아주 가까운 참모들끼리 깊은 회의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왜 직시항고 포기의 동인 원인을 찾으려면은 심우정 총장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핵심 참모들 상대로도 대검 간부들 그렇죠. 대검 간부들 상대로 해서 왜 이러한 결정이 나왔는지 표면상 이유는 지금 위원을 거론하는 건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그 거론하기 힘들어요. 예. 속 내의가 뭐였냐, 속 내심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대검에서 깊은 회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총장한테 그 직제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참모들의 의견을 듣죠. 예를 들어서 일선이 가장 검은 디자이너가
즉시 한거 포기해.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가정했을 때 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위험한 거니까. 위험하니까. 대단히 위험한 친한 결정이니까. 대검의 참모들하고 이 네. 뭔가 누군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회의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찾으려면은 심우정 총장만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그 대검의 주요한 참모들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그 민정수석 외에 또 있습니까? 영향을 직대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직대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그렇죠. 대통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두 사람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직제상은 그 당시에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쪽 이너서클 그 검은 디자이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직제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어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 하겠죠. 그래서 여러 대간이 이런 걸 감안해라.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지 저는 여러 개 짐작이 되는 바가 있는데 누군데요? 직제상에 있는 사람입니까? 직제상에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짐작은 직제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저도 그럴 것 서로 얘기를 했을 그러니까 거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 바깥에 누군가 있어도 결국은 그 직제를 통해서 이 통해서 소리가 얘기가 들어가야 가야 되잖아요. 전체 판을 돌아가는 것을 지금 누군가 관장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참고해라 정도 얘기는 했을 거. 직제상 있는 사람은 지금 두 사람밖에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어, 네, 저는 확 짐작.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은 그러면 직제상 있는 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나중에 각오하고 뭐 얘기해야 될 텐데. 아, 이때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가 저는 그렇게 특정만. 짐작합니다. 네. 이건태 그럴 것 의원님은 어떻게 여기 올라타십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가시죠. 하여튼 그 사람 수사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갈 때도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왜 저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그럼 이야기가 점점 좁혀지는데. 좁혀지는데 그 양분남 의원님도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올라타실 건지 아니면 저는 큰 틀을 늘 생각하니까 예. 검은 디자이너는 제가 오늘 용어로 썼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검은 디자이너가 조직의 개선상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알죠 우리도. 그런데 안에서 역할을 검은 하는 디자이너가 외부에 있다면은 그 디자이너 선이 내부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것도 알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디자이너가 어떤 루트를 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루트가 뭐냐 이거죠 지금. 그 수사를 해야죠. 훌륭하십니다. 그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예, 의논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검사 출신 세 분하고 예, 민변 출신 한 분이 이것은 검은 디자이너가 예, 루트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미친 것이다. 혼자 아침에 뚝 일어나서 이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지문용 검찰총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오늘 이 화제에 전부 다 공통된 것은 이 수사의 피날레 클라이맥스는 검은 디자이너를 밝히는 거라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예.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밝히는데 크게 오늘 도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